전국 스토리텔링 공모전 수상자, 창작 스토리 6부작, 태권 V, 신태권 5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태권이 그녀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저녁 식사 시간대였다. 오늘 여직원이 설명을 너무 잘해줘서 이제는 원자력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녀에 대해 칭찬을 하니 이모부께서 그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녀의 이름은 배소라였다. 소라, 어쩌면 바닷가와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태권은 생각했다. 27세의 미혼으로 근처 이장댁 둘째 딸로 서울에서 대학을 마치고 원자력 회사에 입사하여 본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마다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홍보 안내 업무를 4년째 하고 있단다. 깨끗하게 빗은 머릿결 옆에 꽂은 은빛색의 머리핀이 태권의 머리에서 잘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이른 시간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도 소라의 모습이 태권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태권은 경주를 다녀온 후 다시 에너지가 충족된 느낌을 받았다. 자, 이 에너지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라봉 교수가 내어준 문제를 다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태권은 가졌다. 이제 이틀밖에 시간이 없다. 서둘러야 된다. 가람을 평생 반려자로 삼기 위해서 반드시 이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다시 굳게 결심하며 태권은 다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문제가 뭐였지? 할리퀸 개구리였지. 이건 지구온난화 문제와 연결하면 되고, 그럼 이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책은 뭐지? 그런데 이때 태권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태권은 온몸이 짜르르한 전율을 느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마치 소나기가 오고 난 다음에 상쾌함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태권은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소라가 설명해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자원의 자급률이 4%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태권은 느끼게 된 것이다. 태권은 그때는 왜 몰랐는지 바보처럼 느껴졌다. 이젠 마지막 보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소라가 한없이 고마웠다. 태권은 지구온난화 문제 언급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다. 지구온난화 방지 방안을 여러 가지로 기술하고 그 장단점 등을 분석한 후 그 최적 방안은 현실적으로 원자력 발전이라는 내용을 조리 있게 작성해 나갔다. 특히 발전원별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비교하는 데는 그래프를 사용했다. 석탄의 경우 킬로와트-아워당 991g, 석유 782g, 천연가스 549g, 태양광 57g, 풍력 14g인데 비해서 원자력은 10g 정도로 미세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것도 원자력의 경우 발전 과정에서는 배출하지 않고 단지 제작, 건설, 폐기 등 다른 과정에서 일부 배출한다니 과연 청정에너지라는 것이 실감되었다. 이때 경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홍보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전소 방문에 감사드린다는 감사의 메시지였다. 갑자기 태권은 소라가 떠올랐다. 태권은 문자 메시지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했다. 조금 전 문자 메시지 받은 방문객인데요. 햇소라 씨 좀 바꿔주실래요? 잠시 후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제가 배소라인데요. 누구시죠? 저는 신태권이라는 사람인데요. 며칠 전 원자력 발전소에 견학 간 사람입니다. 태권 씨군요. 원자력을 찾아온 태권 V씨, 정말 반가워요. 뜻밖에도 그녀는 태권을 너무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소라 씨 덕분에 이번 대결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태권은 목소리를 한 옥타브 높여 말했다. 잘 되었네요. 축하드리고요. 꼭 이기세요. 그런데 그 대결이 뭔데요? 태권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에 꼭 말씀드릴게요. 그러세요. 아무튼 대결에서 꼭 이기세요. 태권은 소라의 응원을 받으니 더욱 힘이 솟았다. 태권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었다고 생각되었다.
지구온난화 대책 방안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와의 비교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몇 번의 프리젠테이션 연습 후 태권은 더욱 승리를 자신하게 되었다. 결정의 그날이 왔다. 창작 스토리 6부작 태권 V 신태권 5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6부를 기대해주세요.